병원에 토탈 7일에서 8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비도 무지하게 나왔죠. 여러분들 자살 시도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절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렌지나비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벌써 30명이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미없고 진지한 방송인데도 이렇게 보신다고 구독을 눌러주신 거 감사드려요. 열심히 할게요. 제가 어제 올린 제 글 쓴 거 모난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주제톡, 북톡 없을 때 한 번씩 올릴게요. 오늘은 제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야외에서 촬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아도 이 주제가 그냥 일반 지나가는 사람이 듣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예고했던 거와 같이 이 오늘 주제는 저의 그냥 경험담 말 그대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제가 이게 뭐 자랑이라고 뭐 좋은 스토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처럼 힘든 혹은 저보다 더 많이 힘든 분들, ING 그 현재 진행형이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완벽하게 나았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은 관리하는 병이라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관리하는 병인데 이제 단순히 우울증이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자살 사고, 자살 생각, 제가 이제 앞으로는 자살 생각이라고 안 하고 자살 사고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사고 났다 그 사고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자살 사고, 그 다음 자살 시도, 충동,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책을 2권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책들은 출판사에 전화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제가 내용을 소개 안 해드릴 거거든요. 2권 가지고 나왔는데 이 책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재미는 당연히 없고 필요한 책, 정말 필요한 책이니까 이제 만들어진 책인데 이거는 무슨 책일까요? 오늘 주제에 관련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2000년도 초반? 그러니까 제 나이로 따지면 20대 초반? 제가 2012년도에 이 책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책이 이제 하도 여러 권이니까 몇백 권 되니까 책을 정리를 했는데 2012년도라고 써있는 거 보면 2012년도 이전에 훨씬 이전에 했다는 책인 거예요. 제가 왜 포장을 해놨을까요? 제가 책을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을 포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10대 후반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산 날짜를 원래 적어놓는데 이때는 안 적어놨네요. 잘 적어놓는데 제가 이걸 뜯어볼게요. 왜 이 책을 포장해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이거는 뭐 짜잔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오래된 티가 나죠. 이 책이 98년도에 나온 책인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책은 절판됐어요. 절판됐는데 보이시나요? 제목은 자살 예방할 수 있다. 이 책이랑요. 그 다음 책은 이건 제가 좀 나중에 샀어요. 이 책은 2008년도 2월 23일 토요일 교보문고에서 구입했다고 딱 써놨어요. 저는 이런 거 항상 어디서 샀는지 언제 샀는지 써놓거든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제목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자살. 이거는 포장 안 했네요. 이때는 그러게요. 이때가 훨씬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리고 이거는 2008년도니까 24살. 이제 제 나이 이제 공개되는 거죠, 완전히. 몇 살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권인데, 이렇게 어떻게 찍어야 되지? 이렇게.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제가 내용은 공개 안 해드릴 거예요. 전 2권 다 읽었어요. 2권 다 읽었는데, 내용 공개 안 하는 이유는 있죠, 당연히. 이런 책이 있더라 정도만 이야기하려고 표지만 보여드렸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자살에 대한 경험과 마음이 있는 일반인을 돕고 싶은 비전문가입니다. 자살 예방 교육과 게이트키퍼 교육도 받은 경험이 있고, 이제 제 실제 경험이 있고요. 이 책은 전문가들이 꼭 읽어야 하는 기본서라고 보면 돼요.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들은 봐야 된다고 봐요. 일반인들은 저처럼 호기심이 많거나, 그렇죠. 자살 예방 전문가, 상담 심리 전문가, 정신과 의사, 생명의 전화, 공사원, 그리고 심리 상담원, 종교 지도자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꼭 읽지 마세요라는 말은 아니에요. 큰 도서관에는 있어요. 절판된 책이긴 해요. 이 책은 확실히 절판이 됐고, 이 두 번째 책은 아직 절판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나온 지 오래 안 돼서. 이 책이 훨씬 오래됐잖아요. 20년 넘었으니까. 제가 일본인들이 보지 마세요는 아니고, 도서관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빌려서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실 딱딱해요. 되게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 물론 없죠. 이제 특별히 읽고 싶은 내용도 아니고요. 저는 왜 읽었냐면, 저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지만 이제 지금처럼 무료든 유료든 이제 자살 예방이든 심리 상담사든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은 2000년대 초반, 저는 정말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저는 읽은 책이에요. 두 권 다. 읽어서 제가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이걸 읽어서 살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물론 어렵지만, 저는 물론 책도 도움이 있었겠죠. 전혀 도움이 안 되진 않았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자살 사고와 시도 끝에도 지금 이렇게 살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책도 물론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될 거고요. 사람, 그리고 저 자신. 제가 꼭 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자살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고, 물론 자살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자살할 타이밍이 아니고 자살을 막을 타이밍. 그쵸? 타이밍이 막는 거예요. 자살은 정말 딱 한 명. 딱 한 명만 있어도 자살은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유경험자로서 하는 말이라서 이거는 책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교육받은 내용도 아니고 책 읽은 내용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제 사적인 의견, 사견이에요. 한 명만 있어도 자살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만약에, 진짜 만약에 옆에 누군가 아무도 없다면 그 한 명은 바로 누굴까요? 없다고요? 아니, 있어요. 그 한 명은 바로 접니다. 오렌지나비 말고요. 오렌지나비 말고,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시청자, 저희 애청자, 혹은 검색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의, 여러분 당신입니다. 여러분 당신 자신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정말. 물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지인들도 있지만, 물론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세요. 실제 저도 그랬고 많은 도움을 주시지만, 정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정말 힘들 때는 나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나를 살려야 그 누구도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의사가 살리는 것도, 종교 지도자가 살리는 것도, 상담사가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키퍼, 말 그대로 도움이죠. 내가 살려고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을 살리려고 해도, 왜 의사들도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 살려는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제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앞부분으로 제가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넘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일 키포인트예요. 오늘은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막 없어요. 저 자막 안 깔 거예요. 자막 그냥 오렌지 나비랑 구도 이것만 올릴 건데, 자막은 정말 막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자막은 안 올릴 거고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90%가 넘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제가 자막으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제가 올리고 싶지는 않아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너무 제가 뭐 책을 베낀 것도 아니고 제 경험이고 제 마음이고 제 느낌이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쵸? 대충 책에 대한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저 정말 자살에 대한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솔직히 살면서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충동이 정말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솔직히 장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혹시 난 자살 생각 시도는 모르겠고, 시도보다는 생각, 자살하고 싶다, 그냥 죽고 싶다, 혹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다 자신있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특히 어린 친구일수록 난 그런 걸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100% 자신할 수 없어요.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10대에서 30대 40대까지 그런 걸 안 경험했다고 죽을 때까지 경험 안 한다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50, 60, 70 나이 먹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안 하면 좋죠. 당연히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안 하는 게 좋죠. 차라리 그런 생각 할 거면 나는 후자 될 거다 이런 거? 나는 성공할 거다, 나는 뭐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100만 번, 1000만 번 하는 건 좋아요. 차라리 부자 되고 좋은 사람,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거를 1000만 번, 억만 번 해도 되지만 죽고 싶다, 안 살고 싶다, 이 얘기는 평생 말 안 하고 생각 안 하면 물론 좋죠. 당연히 좋죠. 저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 생은 다음 생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도 이런 힘든 경험들을 했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랑이 아니고,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 영상 두세 개, 세네 개밖에 올리진 않았지만, 몇 개 안 올렸지만 앞으로 영상을 쭉 올릴 거고, 그 영상들이 제 자랑, 지 잘난 척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꼈던 거, 보고 좋았던 거, 말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말할 거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들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 잘나서 찍는 게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자살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놀랍지도 않긴 하죠.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니까요. 마음이 물론 아프지만 저 때만 해도 별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일기장에 쓴 거예요. 일기장에 이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정확한 내용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벌써 몇 년, 20년 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오래된 얘긴데 제가 어떻게 그런 기억은 안 하는 게 좋죠. 일기장에 썼어요. 왜 그런지 정확한 저도 내용이나 정황은 모르겠어요. 상황 모르겠지만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일기장에 쓰고, 그것도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그러니까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저도 되게 소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소심하고. 그런데 썼다가 여러분 조개탄 날로 아시나요? 나 무슨 50대 60대 나이 되게 많이 먹은 사람 같아. 조개탄 난로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연통 이렇게 돼가지고 석탄 나무 같은 거 떼서 하는 그런 초등학교 교실에 있었던 난로인데 거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면 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학교 선생님이 되게 재미있으셨어서 거기에 이제 고구마랑 옥수수 같은 것도 구워 먹고 했었는데, 아무튼 거기 난로에 불쏘시개로 이제 넣었었는데 누가 볼까봐 못 보게 하려고. 그게 첫 번째 제가 자살 생각했던 때로 기억해요. 제가 그때 처음. 그때가 그때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는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전학을 가면서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그때 당하는데, 그때 실제로 손목에 자해도 했었고, 이제 커터칼이었나?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커터칼이었던 것 같아요. 커터칼로 손목 자해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왕따 당하는 게, 지금이야 왕따 뭐 어때? 아싸로 사는 거 자유롭고 좋지라고 하지만, 그때는 어리잖아요. 14살인데 그게 뭐 감당이 되겠어요? 그때 이제 왕따도 그렇고 친구들끼리 그런 것도, 그래서 그때 손목 자해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또 단짝 짝꿍, 그쵸, 옆에 그냥 옆자리 짝꿍이었는데, 제가 이제 죽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죽지 말라고 울면서 말렸던 적도 있고. 그러게요. 그런 친구도 있었네요. 그 친구 잘 살고 있겠죠? 그런 친구도 있었고, 어, 그때 죽고 싶어 했었고, 또 이제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때는 의약 분업이 되지 않은 때였어요. 의약 분업이 정확히 언제 됐죠? 제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대에 했을 거예요. 의약 분업. 저 때는 2000년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때 약국을 다녔어요. 약국을 다니면서 수면제. 지금은 수면제 안 팔아요. 지금은 수면 유도제가 팔죠. 먹어도 잠도 안 오지만. 수면 유도제를 돌아다니면서 구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때도 뭐 많이 팔지 않았고, 한 요만한 상자 뭐 있나? 이 정도? 이 정도. 그냥 핸드폰 케이스인데 이 정도? 이거보다 훨씬 작죠. 되게 이거 한 요만한데, 그 가게에 이제 10알씩 들어있어요. 10알씩 들어있는데, 이제 제가 어리니까 지금도 그렇긴 한데 포커페이스가 안 되잖아요. 포커페이스가 안 되니까 애가 눈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이제 약사님이 불안해 보이셨나 봐요. 애가 그냥 거짓말로 부모님이 사오라고 시켰다, 심부름했다, 뭐 지금은 뭐 아무튼 그렇지만, 뭐 소주 심부름도 안 되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안 되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어, 했더니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약사님이.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렇게 여러 군데를 제가 모으면서 다녔는데, 그렇게 하고 하루는 한 10알인가 그거를 한 번 다 털어 먹었죠. 먹고 집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물론 술을 마셔본 적이 없죠. 중학생 때니까. 이제 해롱 이러고 진짜 어지러웠죠. 해롱이 정말 술 취한 것처럼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쓰러져 이렇게 잔 거예요. 쓰러져 잤고, 그랬던 그때는 뭐 자살 시도는 물론 아니었고요. 뭐 수면제 10알 먹는다고 안 죽어요 절대. 요즘에는 수면제 100알 먹어도 안 죽을걸요. 약이 요즘에는 약이 먹어도 안 죽게 만들어놔서, 뭐 10알 지식인에 보면은 뭐 약을 다 털어 넣었어요. 몇 알 먹었는데 죽을까요? 이런 지식인 가끔, 제가 이제 그쪽 정신과 심리학 그런 쪽으로 이제 지식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이 가끔 오는데, 먹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먹어도 안 죽게, 먹으면 토하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저는 몇 백악을 먹고 죽을 뻔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랬었고, 초등학교 중학교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왕따를 벗어나면 좋겠죠, 여러분? 벗어났으면 좋았겠죠. 근데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붙어있는 학교였어요. 어디 중고등학교 이렇게 하죠. 어디 학교 밝힐 순 없고. 근데 중고등학교여서
거의 중고등학교 붙어 있으면은 예를 들면 100명이에요, 정원이. 100명이면 한 70명, 80명은 그 중학교에서 거의 가잖아요. 한 2, 30명이 다른 중학교에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거의 쟤는 왕따였더라. 쟤는 왕따다. 왕따였더라도 아니에요. 왕따다는 걸 다 알죠, 거의. 새로 오는 친구들 빼고,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따에 거의 벗어나기 힘들었죠.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왕따보다 힘들었던 거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왕따 당하고 또 집안에서도 힘들고 하니까 공부가 됐겠어요, 여러분? 공부가 바닥이었죠, 그야말로. 꼴찌? 공부 바닥이어서 이제 그 학교가 지금은 학교가 너무 많이 생겨서 별로 그런 게 없지만 그 학교가 좀 좋은 학교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학교가 많이 생겨서 뭐 1등 학교는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엔 1등 학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가네 못 가네 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그 내신 성적이 그게 200점 만점인가? 그래서 100몇 점인가 그랬는데 겨우겨우 갔죠. 겨우 턱걸이로 갔는데 인문계는 못 가고 실업계를 간 거죠. 웬걸 실업계를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공부는 당연히 안 하고 뭐 수업 시간에도 장난이 아니죠. 그랬었죠. 그래서 너무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 날라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노는 친구는 아니었죠. 왕따가 무슨 노는 친구였어요. 범생이도 아니 뭐 우등생도 아니었지만 그냥 왕따인 범생이 왕따인 범생이. 그래서 좀 그 당시에 힘들었죠. 그래서 다음에 주제 토크로 할 얘기긴 한데 자퇴 고민도 살짝 했었고 자퇴 고민도 1년 동안 했었죠. 자퇴 고민도 했었는데 그때도 고등학교 이제 학교 부정으로 그때도 자살 사고가 심했죠. 그랬고 이제 고3 때 저는 실업계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실업계 뭐 요즘에는 다 가죠. 실업계든 뭐든 대학교 무조건 다 가는데 그때만 해도 실업계는 대학교 못 갔어요. 저 때만 해도 정말 손가락이 꼽혔어요. 대학교에 실업계에서 물론 인문계 말고요. 지금은 실업계든 뭐든 대학교 무조건 다 가지만 돈만 주면 솔직히 가죠. 근데 그때는 그래서 저는 수능은 지금 500점 만점인데 저 때는 400점 만점이었어요. 수능 봤죠? 수능 잘 봤겠어요? 수능 제가 점수 기억이 안 나는데 수능이 400점 만점에 130점인가 40점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공부를 안 했는데 300 몇 점, 200 몇 점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랬지만 대학교는 갔어요. 그 스토리는 다음에 풀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때도 대학교 못 가면은 인생이 정말 끝나는 건가? 요즘 친구들도 그런 생각 하나요? 요즘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할 것 같긴 한데. 요즘 그렇긴 하겠죠. 스카이. 명문대를 못 가면 자살을 해야겠다는 친구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을 못 가면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을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난 대학교 안 가겠다. 고등학교만 나와서 돈 벌겠다라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저희 때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못 가면 자살해야겠다, 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근데 사실 고3 때는 그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 저 말고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그때 실제로 저는 그 수능 당일날 시험 보는 날 제가 일산에서 시험을 봤는데 저희 학교, 제가 시험 본 학교, 저희 학교가 아니죠. 제가 시험 본 학교 바로 옆 학교에서 1교시 수업이 끝나고 시험을 망쳤다고 옥상에서 투신을 해서 여자친구였나 남자친구였나 아무튼 자살을 해서 죽은 친구가 있었어요. 전 지금 그게 아직도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안타깝죠. 대학교 문제가 아니고 수능을 망쳐도 저처럼 이렇게 대학교를 가는데 말이죠. 그 아까운 목숨, 그 꽃다운 목숨을 버렸다는 게 정말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아직까지 기억이 날 정도면. 물론 제가 기억력이 좋긴 하지만. 그때 그렇게 고3 1년 내내 자살 사고에 시달렸죠. 그랬고, 그 다음 이제 와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했다, 이제 10대 졸업 끝, 와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 게 맞죠? 이제 뭐 저희는 맞는데 뭐 좋았겠죠. 좋은데 그것도 잠시 대학 합격했어요. 와 대학교 합격했다, 좋다, 와.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적응을, 뭐 물론 대학교 가서 뭐 학생회도 하고 학과 임원도 하고 했지만, 뭐 대학교 가서 해보고 싶은 건 조금씩 했지만 좀 겉돌았죠.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좀 그 친구들은 다 시험 봐서 뭐 200 몇십 점대, 뭐 300점 가까이 뭐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는데, 물론 명문대는 아니니까요. 명문대면 300점이 넘었겠죠.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어쨌든 수능을 봐서, 시험을 봐서 정정당당하게 합격을 했는데, 저는 수능으로 100 몇십 점, 인간적으로 100 몇십, 지금 뭐 입시에 대해 아시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구들도 아시겠지만, 100 몇십 점으로는 전문대도 못 갈걸요. 전문대도 물론 써보긴 했지만 뭐 수능 점수를 쓴 건 아니라서 전문대도 솔직히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특별 전형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걸 누구한테 밝히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교수님과 저만 아시는 거죠. 교수님이 저를 뽑으셨기 때문에 정말 교수님과 저만 아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한테 공개 당연히 못하죠. 근데 이제 속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속으로 이제 지역도 좀 많이 다르기도 했고 좀 위축됐죠. 나는 공부해서 당당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좀 친구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좀 내가 많이 부족한가 싶기도 하고, 괜히 위축되고 소심하고 고민하고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초반에는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점점점 깊은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겉돌면서 저희 학교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면은 명문대가 아니긴 하지만 지명이 있는 학교라서, 지명 학교라서 검색하면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갔죠. 그 학교에 14층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하나, 둘, 몇 개지? 하나, 둘, 세 개? 건물이 3개 정도 있었는데, 정말 높은 고층 대학교 건물인데 14층 건물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거기는 이제 미션 스쿨이에요. 미션 스쿨인데 14층 딱 그 꼭대기예요. 14층 건물에 채플실이 있어요. 거기는 채플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채플, 뭐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채플이 예배 드리는 건데, 그걸 1년 이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수업을 들으러 가요. 예배를 들으러 가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14층에 있어가지고 창문을 내려다 보게 돼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힘들었는데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겠지? 라는 생각을 했죠.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힘들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죠. 진짜 그게 1년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군다나 제가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서, 기독교 동아리는 앞에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다른 일반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저는 한 번 내지 2번 더 와요. 2번, 3번을 간 거죠, 일주일에. 갈 때마다 옥상 14층 창문과 저는 마주해야 했죠. 저 혼자, 물론. 힘들었죠, 그래서 많이. 그때 좀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학교 상담센터, 이제 나중에 다른 또 주제톡에서 얘기할 내용이 있긴 한데, 이제 학교 상담센터에
그래서 상담도 받았었고 했죠. 그때 그랬었고, 이제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켜켜이 쌓인 거예요. 이렇게 켜켜이 쌓인 건데, 제 우울감과 스트레스와 그런 게 좀 켜켜이 쌓이다가 결국은 이제 폭발을 합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결국 대망의 폭발의 시기가 왔어요. 때는 바야흐로 2007년도 10월 말, 정확히 기억해요. 날짜는 27일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쯤 되고 23살 때죠. 이때는 제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였어요. 약을 먹으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우울증 약을 몰래 모았죠. 의사 선생님도 모르시고 부모님, 가족들 모르게 열심히 이상한 걸 열심히 했어요. 이상한 걸 열심히 그걸 모아서 200개, 3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200개인가 300개 가까이 되는 약을 모았어요. 이만한 동그란 통이 있는데, 통에 모았다가 그날 밤에, 모두 다 주무시는 밤에 제 방에서 혼자 털어넣었죠. 털어넣고, 여러분, 그 약을 털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혹시? 그 약을 털어넣은 다음에 쓰러져서 이렇게 자는 게 아니에요. 먹자마자 쓰러져서 자는 게 아니에요. 먹자마자 쓰러져서 자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물 가지고 들어와서 약 먹은 거 딱 거기까지만 기억나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제가 그때 핸드폰이 당연히 있었죠. 핸드폰이 있었는데, 핸드폰에 지금은 몇 명 없어요. 핸드폰이 500명이 되는 그 목록 있죠. 전화 목록이 지금은 카카오톡 그때 오류로 인해서 싹 날아가긴 했지만, 그래서 인맥이 없어요. 지금 빵빵인데 인맥이 거의 없는데, 제 몇 명 없는데, 그때 문자를 보냈죠. 그 정신에 무슨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제 내용은 모르는데, 문자에 뭐 약을 먹었다, 죽는다 라는 그런 문자를 보냈었나 봐요. 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 게 맞죠.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면은 내가 약을 먹었다, 죽는다라는 문자를 보냈겠어요? 예약 문자도 아니고. 그 약을 먹고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문자 답이 뭐 몇 명 왔나 봐요. 근데 왔었는데, 저도 모르게 지워진 것도 있고, 이제 가족분들이 지우신 거죠. 지우고 했는데, 결정적인 건, 제가 그 약을 먹고, 제가 그 당시에 백수였어요. 좀 창피하긴 한데, 그 당시에 좀 일하다가 쉬는 시기였는데, 쉴 때는 제가 막 밤 늦게까지 안 자다가 막 낮에 일어나거든요. 막 1시, 2시? 뭐 연예인도 아니고 1시, 2시 막 오후에 일어나요. 그 당시만 해도, 백수 때. 근데 그때 보세요. 먹었어요. 300알 가까이 약을 먹었는데, 1시, 2시까지 안 깨우고, 이제 2시, 막 만약에 3시까지 뭐 자라고 하진 않지만, 이제 그때 돼가지고, 나비야, 일어나봐. 만약에 뭐 엄마나 아빠가, 아빠는 안 계시지. 아빠는 직장 나가셨으니까. 뭐 언니나 아빠가, 언니 잠깐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비야, 일어나봐. 밥 먹어. 점심시간이야. 만약에 이랬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방송 못 했겠죠? 그때 만약에 이렇게, 그때 2, 3시에 만약에 깨웠다면, 1시나 2시, 3시에 깨웠다면 지금 이 방송은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저기 가 있겠죠?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가 있어서 없을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솔직히 그 당시에는 뭐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걸 몰랐어요. 그건 싸가지 없는 게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거 몰랐는데 지금 물론 감사하죠. 그 당시에 제 대학교 선배 언니가, 제가 문자를 한두 개 보냈겠어요? 지정신이 아닌데 몇십 통, 몇백 통을 몇백 통은 오바죠.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통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500개 뭐 그 연락처가 있다고 500명한테 다 보내지 않잖아요. 미치지 않고선. 이제 이제
그 시기에 연락했던 사람들한테 뭐 보냈겠죠. 보냈는데 딱 한 분, 그쵸, 생명의 은인이죠. 뭐 그 후에 정말 감사하다고 뭐 전화를 하긴 했죠. 물론 했지만 그때 저희 언니랑 통화를 했어요. 저희 언니랑 통화를 해서 제가 아빠차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했어요. 위세척을 하는데 위세척이 이거? 아 이건 좀 그런데 이런 거, 이런 통 한 3개짜리? 왜 식염수 아시죠? 그 뭐냐? 식염수, 그러니까 이만한, 그러니까 1.5리터? 2리터짜리 하얀 투명한 거, 아마 병원에서 알바나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투명한 생수통 같은 거, 병원에 쓰는 거, 생리 식염수 그런 걸로 막 몇 리터씩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약물 중독, 그죠? 과다복용으로 온 사람들 그걸로 해서 이제 위세척을 해요. 위세척을 했는데 깨어났을까요, 여러분? 위세척을 해서 바로 깨어날 정도면 그냥 걸어서 병원 나간대요. 그냥 걸어서 병원 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그거를 몇십 개가 아니구나. 몇 개?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리터를 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해서 안 깨어났대요. 그쵸? 안 깨어났죠. 안 깨어나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코마 상태라고 하죠. 의식이 없었죠. 3일? 4일 정도 못 깨어났어요. 이제 제 혼은 이제 어딘가를 돌아다녔겠죠. 왜? 요즘에 판타지 드라마 많죠. 영혼이 못 깨어나고 돌아다니는 거.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전혀 뭐 기억이 없지만, 물론 기억이 당연히 없겠죠. 그랬는데 그렇게 한 3일인가 4일 정도 못 깨어나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안녕하세요 오렌지타임 이러지 않잖아요. 아 진짜 생각하기 웃긴데 그렇죠. 지정신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여기가 어디야? 집이야? 우리 집이네. 저는 그 병원 베드 있죠. 베드 침대. 병원 침대가 저희 집에 이렇게 집에 놔 있고 저희 집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집이고 간호사분들이 제 침대 있고 집에 간호사분들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중환자실인데 정말 제정신 아닌 거죠. 물론 깨어나고 뭐 몇 개월 동안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이제 유세척 할 때 폐로 들어가면 폐렴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실 사람 살릴 때 그거 신경 못 쓴대요. 생각해보세요. 폐렴 걸릴까봐 사람 살리는 게 조심스러울까요? 아니면은 폐렴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게, 그 약물을 빼내야 되거든요. 계속 그 물을 부어서 계속 그 물을 부어서 그 약을 희석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부어줘서 희석시켜야 되는 건데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폐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그래서 폐렴에 걸려서 원래는 깨어나면 바로 그냥 집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걸 수만 있으면. 제가 폐렴에 걸려서 치료를 하느라 한 3일 4일, 그래서 한 병원에 토탈 7일에서 8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비도 무지하게 나왔죠. 여러분들 자살시도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절대, 자살시도 절대, 유효한 경험자로서 하는 말씀인데 절대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위세처 사고는 괜찮아요. 근데 전 사고가 아니잖아요. 자살 시도했을 때 위세척은 보험 안 됩니다. 보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결국은 많이 들어요. 그때 몇백 깨졌던 걸로 기억해요. 몇백 깨졌고, 좀 사고 뭉치죠? 이렇게 꽁꽁 해야 되는 사고 뭉치긴 한데, 그때 그랬죠. 그렇게 해서 그 후로 한 10년 동안 좀 의무로 살긴 했어요. 그러고도 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열정은 죽은 지 정말 오래였고,
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다시 죽지는 못하겠고. 무서워서 못 죽는다기보다는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의무로 1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12년, 13년 돼 가는데 그렇게 의무로 멍하게 10년 이상을 살고 그러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우울증 약을 또 20알 30알 먹고 막 저도 몰랐는데 막 밤새 막 토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도 지정신이겠냐고요. 안 살고 싶죠. 힘들죠. 그래서 그 후로 우울증 약도 한 3년 4년 꾸준히 먹었나? 작년 10월에 끊었는데 그 후로도 또 자살 시도 하려고 하죠. 옥상 저희 동네 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지금은 10년 됐나? 몇 년 됐는데 저희 동네 아파트 새로 지었을 때는 문단속을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18층 아파트였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느 날은 죽고 싶어서 올라가고 어느 날은 답답하니까 정말 속이 터지는 거죠. 답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바다에 가면은 가슴 탁 트이고 좋잖아요. 그런 뭐 바다는 없으니까 바다 동네가 아니라 바다는 못 봐도 이제 옥상 올라가서 이제 사실은 올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 올라가시면 안 돼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는데 옥상 올라가서 미쳤죠. 노래도 부르고 좀 이렇게 막 답답함을 좀 풀었는데 어느 날은 올라갔다가 뭐 위에서 가죠. 밑에서 사람이 봤나 봐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한 번 그런 적도 있고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죠. 죄송하고요.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정말 죽고 싶다 해서 올라갔을 때는 정말 올라가서 딱 이제 올라갔는데 발을 한 발짝 띄었어요. 올라가서 한 발짝 이제 내려다보고 발을 띄어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정말로 이건 장난이 아니고 진짜 진심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뛰어내리면 아프겠다? 무섭다? 아프겠다 무섭다 그런 생각 솔직히 없었고 딱 하나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깝다. 너무 아깝다.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 떨어진 상황에서 뭐가 아깝겠어요? 제가 아까웠죠. 억울하다. 아깝고 억울하다.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결혼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유명해졌어요. 아니면 한마디로 꼭 성공이 중요한 건 물론 아니지만 행복해져 봤어요. 해본 게 없잖아요. 한마디로 제가 원하는 걸 실컷 해본 것도 아니고 연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되게 살면서 할 게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근데 25, 6 정확히 제가 나이는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자살 시도 후니까 한 5 이후였겠죠. 그때 제가 그랬는데 뭐가 그랬겠어요. 진짜 억울하다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억울하고 아깝다. 내가 아깝다. 이대로 죽기는 아깝다. 정말 그 생각만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부모님들보다는 사실은 내가 아깝다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었어요. 이러면 좀 욕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렇잖아요. 지금 죽고 싶다는 생각이나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겠죠. 아무래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안 아까우세요? 해본 게 없는데 물론 그렇다고 나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죽어도 돼 이건 물론 아니에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리면 어릴수록 10대 20대 30대 어리면 어릴수록 해본 게 솔직히 70 80 연세 드신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노인 자살을 부추기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제 하늘에서 오라고 할 때, 괜찮다, 할 일 다 했다, 오라고 할 때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절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어릴수록 해본 것도 없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한 거 느낀 게 없는데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억울해요. 억울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또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 너무 웃긴다.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죠. 그때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대 후반 때 제가 취업을 하긴 했지만 오래 다니지를 못했어서 되게 취업 스트레스? 취업 준비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어요. 점점점 나이가 먹어요. 생각해보세요. 20살 때 취업 스트레스랑 29대 취업 스트레스, 28, 9대 스트레스랑 30대 스트레스랑 같겠어요? 그 취업의 스트레스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중압감이 커져요. 어리면 어릴수록 덜 하죠, 아무래도. 물론 클 수도 있지만. 그래서 20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이제 제가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걸 하면서 제과제빵 학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자격증 결론적으로는 못 땄지만 제가 제과제빵도 만들 줄 알고 케이크도 만들 줄 알고 커피도 할 줄 알고 아무튼 해요. 다 할 줄은 알아요. 물론 지금은 조금 까먹긴 했겠지만 그때 이제 제과제빵 학원을 새벽부터 해서 새벽 6시 7시 차인가 아무튼 그 차를 타고 매일매일 다녔단 말이에요. 배우러 다녔는데 그때 취업 스트레스가 되게 상당했어요. 가중치가 너무 높았는데 그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서 서울로 다녔는데 저는 집이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로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스크린도어가 거의 한 90% 설치돼 있죠. 제가 뭐 완벽하게 조사한 건 아니라서 거의 스크린도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때 하고 다닐 때만 해도 스크린도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저희 동네 지하철은. 그래서 또 이제 그 지하철 그 선로를 보면서 뛰어내려야 되나? 죽어야 되나? 나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고 집에서도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물론 하면 안 되지만 그때 그랬고 그랬죠. 그리고 우울증도 한참 심할 때 그 취업 후로 20대 후반? 30대였나? 30대인가? 30대 초반인가? 그때는 이제 자동차에 뛰어들까? 막 점점 미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이성이 제가 이성과 감정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이성이 커질 때랑 감성이 커질 때랑 이게 다르잖아요. 이성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람이 힘들 때는 진짜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때는 이성이 생각할 때는 미쳤다고 생각하죠. 무슨 자동차에 왜 뛰어들어요? 미친 거죠. 근데 이제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죽고 싶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내가 지금 잠이 들면 안 깨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했고 이건 뭐 셀 수 없이 많이 했고 이렇게 잠들면 내일 아침엔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되게 많이 했었어요. 물론 불효이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절대로 뭐 종교적으로도 부모님을 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봐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되는 생각이긴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확실한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 안 되는 거 확실한데 우울증이 너무너무 깊고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왜냐면 상태가 메롱일 때는 그런 생각이 참 압도적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압도적이요. 심지어 배고프다 보다 압도적이에요. 제가 배고픈 걸 못 참거든요. 뭐 배고픈 걸 못 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것보다 더 배고픈 걸 먹어버렸어요. 그런 힘든 중압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 정도면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울증 약에 대해서도 다음에 컨텐츠를 찍은 건데 아직은 아니에요. 우울증 이제 병원과 약에 대한 컨텐츠를 찍은 건데 간단하게 한 소절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살 사고, 충동
시도를 하고 싶을 때는 약 무조건 먹어야 돼요. 물론 약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약이 안 좋은 점도 솔직히 있어요. 제 경험, 약에 대한 썰도 다음에 약에 대한 컨텐츠도 찍을 건데, 약이 무조건 100%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누가 못 막을 정도로, 특히 내 자신이 나를 못 막을, 남이 막는 건 둘째치고 내 자신이 나를 못 막을 정도의 자살 사고와 충동과 시도를 하고 싶다면 약은 꼭 먹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열일 제쳐놓고 약은 꼭 먹어야 돼요. 죽고 싶을 때는. 물론 이제 도움도 받아야죠. 뭐 생명의 전화도 있고, 뭐 청소년 상담 센터도 있고, 1318인가? 있고, 뭐 위기 상담 전화도 있고, 119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고, 약을 먼저 먹고 나를 붙잡는 거, 약을 먹으면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부작용이, 사람을 살리려면 약을 먹는 게 확실히 맞아요. 왜냐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게 맞는 게, 죽고 싶은 생각을 없애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 하거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애로사항이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다음 콘텐츠에서 찍을게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쭉 적은 거를 스토리를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자살 시도와 사고에 대해서 보니까 10가지예요. 조금 심했죠, 남들보다. 심지어 목도 졸라봤는데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험자가 한 말은 무시 못하죠.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 그래도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전혀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게 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겠죠. 어차피 이 영상은 아무나 보실 것 같지는 않아요. 심지어 구독자님들도 안 보고 넘기실 가능성이 99%인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조금이라도, 혹은 당장 죽고 싶다, 숨이 막힌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상을 거의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찍어서 편집 거의 없이 올리려는 이유가, 구독자님들을 깨는 정말 죄송하지만, 구독자님들이 뭐 하나하나 다 지금 36명 정도 되시는데, 구독자님들 하나하나 보시고 제가 살았으니까 이래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독자님들도 물론 감사하지만 지금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해서 이제 뭐 자살 사고, 자살 시도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실 거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검색이 아직은 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황해도 듣고, 이런 사람도 그 자살 충동과 사고와 충동 시도를 하고도 이렇게 살고 있다, 또 유튜버를 시작했다, 또 힘들지만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의 자살 사고 충동 시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가정 불화도 있었고, 왕따, 이제 학교나 직장 부적응,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좀 제일 컸고, 그리고 스트레스, 입시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취업 준비 스트레스, 그리고 직장 스트레스, 현실 도피, 현실 해결, 원하지 않는 현실, 이상과 큰 괴리감,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뭐 성함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이미 알고 있어요. 제 마음속엔 다 새겨져 있죠. 뭐 이 방송 허락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느 선생님 뭐 학교 선배님 뭐 다 있어요. 친구도 있고 뭐 병원 같이 간 친구도 있고 이제 있어서 뭐 이름을 당연히 열거할 순 없지만 어쨌든 저를 도와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또 내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분들이 몇 분이 계실지는 전 아직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분 한 분, 두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 나중에라도 제가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검색어 키워드에 올라가면 좀 보시겠죠. 지금 힘들죠. 당장 죽을 것 같고 숨 막히고 아무도 없고 심지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분들도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고 연예인들처럼 만인의 연인이지만 결국은 나 혼자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힘들어서 죽고 싶고 힘들어서 정말 자살 시도를 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ING 현재 진행이신 분들은 어떻게든 살아내세요. 꼭 약을 드시든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든 어떻게든 살아 계시는 게 맞아요. 저처럼요. 제가 잘나서 이런 내용을 찍는 건 아니니까요. 힘내시라고. 저처럼 이렇게 힘내서 이거를 완전히 극복하진 않았어요. 저도 힘들 때마다 가끔 그런 자살 사고 충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꾸 좋은 생각을 하고 나는 잘 될 사람이다. 성공할 사람이다. 행복할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많아질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기 암시적인 그런 된다 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일기도 쓰고 좋은 일 제 어릴 때 일기장 보면은 맨날 죽고 싶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내용들만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물론 누구한테 말 못하니까 풀어내기 위한 일기를 쓰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건설적인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나는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자신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완료형으로 긍정 완료형 그런 책들도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책이 저는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 책으로 인해 나를 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귀하고 값진 책인 것 같고 나는 할 수 있고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죽고 싶고 죽을 만큼 힘들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이 타임만 넘기면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내 옆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의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족과 친구가 있다고 그게 모두 다 힘과 용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살려야 돼요. 예전에 제가 잠깐 상담을 해주신 선생님이 있는데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렌지나비님은 30대 여성으로서 내 삶보다 30대 여성으로서 뭐 예를 들면 결혼을 했거나 뭐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뭐 예쁘게 아주 꾸미고 다니는 뭐 사람이거나 그런 일반적인 여성의 그런 것보다는 살아있음으로써 혼자 약을 먹고 견디고 혼자 울고 혼자 겨우겨우 잠들고 죽지 않으려고 그 노력한 그게 그 나 자신을 살린 그럼으로써 에너지를 다 쓴 거라고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사실 저는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그때 되게 저는 가슴이 찡했다고 해야 되나? 좀 고마웠죠, 많이.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가족부터 그렇고 대부분이 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니? 예를 들면 뭐 직장을 다녀야지, 뭐 여자로서 예쁘게 하고 다녀야지, 뭐 너는 결혼은 안 하니? 남자친구는 없니? 사실 이런 것만 거의 99%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야. 너는 살아있음으로써 너의 할 일을 이미 다 했어. 있느냐고 에너지를 다 썼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힘들었지? 힘내느라고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정말 없었는데 그분이 딱 한 번 평생 여태까지 딱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었었는데 좀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저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나이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서 정말 살아만 있다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생했다고, 힘들었다고, 많이 지쳤을 텐데 힘들었는데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격려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몇 분을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1시간이 넘었나요?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날 꼭 올 거니까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죽지 마시고 힘내서 꼭 사세요. 아셨죠? 화이팅! 힘내요. 감사합니다. 아 맞다, 끝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공유와 댓글도 서비스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렌지나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